교통사고 후 7개월을 치료받았지만 얼굴에 크게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추상장애 진단으로 보험회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으셔가지고 추상장애에 대한 보상 처리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 질문자분의 사연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상장애라고 하면 얼굴에 이제 좋지 못한 모습, 흉한 모습, 흉터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되면 그 흉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후유장애로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이라던가 손해보상에 있어서 적용되는 배상의학적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합니다. 오늘 질문자분의 사연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가 났고 치료받았는데 뭐 흉터가 이렇게 남아서 이제 보험사 배상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뭐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좀 흉터가 심하시네요. 이러한 경우라면은 추상장애 적용 가능할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람은 체질적으로 피부에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든가 치료 효과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치료로 인해서 많은 흉터가 이렇게 사라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치료를 받지만 흉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남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체질적 요인이 있습니다. 뭐 이 상태만 갖고라면은 추상장애 적용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흉터가 많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추상장애라고 하면 흉터장애라고도 얘기하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흉터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적으로 계속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흉터가 고착돼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추상장애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아직 치료를 더 받아보고 나서 좋아지는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대의학에 있어가지고 이 피부가 저 정도 결손이 되면 원상 회복이라던가 뭐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김선사가 이제 많은 이제 추상장애 보상처를 해본 설레에 의하면 뭐 화상이라던가 피부가 이렇게 어떤 마찰 화상 이렇게 긁혀가지고 쭉 계속 갈리면서 이제 입은 어떤 그런 흉터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1년 동안 그 이상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어도 원상 회복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추상장애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리를 많이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보게 되면 추상장애는 이 노출면 팔꿈치 아래쪽으로 해서 어떤 흉터가 일정 부분 크기라던가 재반 조건에 부합되면 추상장애가 인정되고요. 또 다리도 무릎 아래쪽으로 노출면에 발생한 어떤 조건 하에 이제 흉터가 남게 되면 그런 경우 추상장애가 적용되고요. 당연히 얼굴이라던가 머리라던가 이 목 쪽 딱 외모에 이제 부합되는 어떤 흉터는 다른 노출 부분들보다 안면부에 해당되고 얼굴 외모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추상장애도 노동력 상실률 장애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뭐 피해자분의 손바닥 크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분의 1 이상의 크기의 흉터라던가 길이가 5cm 이상의 뭐 바늘이라던가 직경 2cm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이 된다면은 노동력 상실률 외모의 추상장애 15%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이상의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질문해주신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치료의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이쪽 부위에 뭐 검정색으로 이게 변한 반응과 그 다음에 귀 쪽으로 이렇게 피부 결손 부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형외과적, 피부과적 어떤 치료를 계속 받아도 큰 상태가 뭐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고착이 된다 그러면 외모의 추상장애 15%짜리가 적용될 거라고 판단은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차후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합의금으로서 적용되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위자료, 뭐 일시수익액, 기타 등등 있겠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 지급을 해줄 거고, 이제 비급여 부분들이 있겠죠. 비급여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기왕치료비나 직불치료비 항목으로 청구해서 이렇게 처리는 가능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게 되면 정신과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죠. 만약에 자기가 심리적인 요인도 생겼다면은 정신과 치료도 꼭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들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추상장애가 적용이 되고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현재 보내주신 사진의 흉터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외모의 이제 추상장애 15%의 노동력 상실률 적용될 것 같고요. 국가배상법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좋아질 수 있게끔 하는 성형외과적 치료비, 향후 치료비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신과적인 어떤 고통이 있어서 정신과적인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치료비로서 지불 보증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교통사고로 이렇게 추상장애 발생하신 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쟁점은 그거예요. 흉터의 크기, 그리고 흉터가 어느 부위에 발생을 했느냐.
그리고 그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다 받고 나서 그 치료가 이행됐음에도 그 흉터가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고착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추상장애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거든요. 사고는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보상 배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당한 보상,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꼭 알아야 된다는 점 오늘 김선사가 한번 얘기해 봤고요. 추상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차후에 어떤 보상 부분에 있어서 김선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보상 문제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공정한 보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안 드릴 수 있으니까 하단에 있는 댓글창이라던가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담 창구를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얼마든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들 물어보시고 그 해안을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